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워낙 똑똑해져서 가전제품 하나 구매할 때도 가격 비교와 후기 분석을 해가면서 나에게 딱 맞는 물건을 현명하게 구매하는데 가장 큰 돈이 나가는 집을 구할 때는 유독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주는 부동산 어플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B국민은행이 만든 리브 부동산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해서 가상의 인물인 김영식 씨의 집을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핸드폰에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어플을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어플을 설치하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플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플을 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동산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음 화면입니다. 이 사이트별로 최신 부동산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능이 출퇴근 시간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짬짬이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아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이 부동산 뉴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시장의 동향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김영식 씨의 내 집 마련 조건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 두 아이의 아빠이고 현금은 한 5, 6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김영식 씨는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여서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40대 4인 가족이니까 아이는 초등학생 정도 됐겠죠.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면서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가까운 곳을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 위치는 직장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도권은 아무래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조건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 왼쪽에 필터가 보이시죠? 이 필터를 설정합니다. 이 검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주택의 종류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재건축 해서 노란색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하단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주택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찾는 거니까 아파트, 오피스텔을 클릭하시고요. 버튼이 밑에 6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실거주용 집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 종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김영식 씨는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골라야 되니까 두 번째 버튼 매매 전세 월세를 클릭하셔서 매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격을 입력합니다. 가격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를 본다고 했었죠. 가격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에 보면 버튼들이 있는데 간편하게 7억에서 10억 사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적도 중요하죠. 4인 가족이니까 30평대를 해볼게요. 면적을 클릭하시고 30평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발을 움직이면서 범위를 조정하셔도 되니까 세부 디테일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대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죠. 이 김영식 씨네 가족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500세대가 넘는 규모만 보고 싶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눌러서 500세대 이상을 클릭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용적률 버튼을 눌러서 용적률이 낮은 물건 위주로 고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취향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필터 밑에 매물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 내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화면 내에는 매물 표시가 없죠. 그러면 이 지역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주택은 없다는 의미니까 화면을 이동하면서 매물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이 경복궁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3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나오는 매물을 찾아볼게요. 자, 일산 방향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독립문역도 나오는데요. 이 하단에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매물 및 단지가 없다. 그 말은 이 지역에도 지금 내가 원하는 조건은 없으니까 조금 더 외곽지로 나가야 되겠죠. 자, 무악재역도 지나가고요. 자, 홍제역, 그리고 녹번역, 그리고 불광역으로 갑니다. 자, 불광역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미성 아파트에 숫자 3이 뜨죠. 그 말은 미성 아파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3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매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리브 부동산의 입지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우리 김영식 씨가 원하는 조건 중에 역세권, 그리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아파트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매물 버튼 아래에 보면 입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초세권, 역세권, 의세권, 학세권, 스세권, 안심 이런 버튼이 뜨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앞에 서울 대은초등학교가 있는데 미성아파트와 서울 대은초등학교의 지도의 색깔이 다르죠. 미성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실제로 미성아파트에 거주하면 이 초등학교에 배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색깔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보면 지도를 조금 옮기니까 오른쪽에 서울 불광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미성아파트에 거주하면 서울 불광초등학교로 배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도 클릭해 볼게요. 기본 설정이 500m인데 500m면 역세권이라 부르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김영식 씨가 지하철로 광화문에 출퇴근하기도 좋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등교시키기에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세권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주변에 학원이 표시됩니다. 주변에 학원이 많다면 아무래도 아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겠죠. 재미있는 기능은 스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스타벅스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기능인데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가 가까운 것을 좋게 생각하시기는 하죠. 이 미성 아파트 인근에는 스타벅스는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보면 좌에 느낌표 표시가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상당히 유용한 버튼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규제 지역이 있고 그 종류별로 규제가 다른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복잡하고 계속 바뀌는 규제 때문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리브 부동산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종류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규제에 대한 설명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은평구 불광동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지역은 아까 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출 탭을 클릭해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약이나 이 세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른 규제들도 종류에 맞춰서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성아파트를 화면 가운데로 옮기고요. 이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 매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미성아파트의 현재 매물을 볼 수 있는데 매매 가격은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김영식 씨가 찾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좌측 상단에 꿀매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도 유용한 기능인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시세가 비싼지 싼지 간단한 비교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는 매주 주택 시세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합니다. 그걸 소위 KB 시세라고 부르는데 그 KB 시세 대비 본 매물이 얼마나 싸게 나왔는지 비싸게 나왔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도 바로 표시가 됩니다. 본 매물은 KB 시세 대비해서 6천만 원 정도 비싸고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온 물건이네요. 그 하단에 보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서 3억 6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물론 대출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본 매물을 산다고 하면 소득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3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매물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사진이 뜨죠. 이 23분의 1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전경부터 주변 환경까지 사진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이 타입 정보라고 해서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돼서 나옵니다.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인 구조죠. 화장실이 2개는 아니고 화장실이 1개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평면도 밑에는 연평균 관리비 그리고 여름, 겨울철 관리비까지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관리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중개업소에서 제공한 정보가 있는데 이 물건을 보면은 2021년 11월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실거주용 집을 찾고 있는 김영식 씨네 입장에서는 괜찮은 물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단지 요약 정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총 1340세대니까 대단지죠.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0.97대, 그리고 복도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꿀 시세라고 해서 아까 봤던 시세 비교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실거래가 그래프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세의 변화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도 연도별로, 일자별로 다 표시가 되니까 가격의 흐름까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내 집 마련 플래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주택을 살 때 집값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총 비용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아파트 매물이 10억이니까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을 감안해서 약 10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대출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금액은 현금이나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자금 마련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죠. 이 화면에 보면 실제 금리가 궁금하다면 이라고 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금리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에 대략적인 대출 정보가 같이 제공되니까 간편하게 대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월 약 142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것도 간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비용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도 유용한 것 같아요. 클릭하시면 취득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이 어플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해당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저는 마음에 드는데 내 자금 기준 추천 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내가 이 미성 아파트로 시작은 한 거지만 사실 이 매물만 봐서는 이 매물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리브 부동산에서는 비슷한 가격대로 구할 수 있는 추천 매물을 알려줍니다. 이 힐스테이트 노번에 20평 아파트를 8억 3천만 원에 살 수도 있다. 이것도 고려해봐라 라고 추천해주는 거죠. 클릭하면 그 해당 단지로 이동해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학군,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다녀야 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 대비 유아수는 몇 명인지도 표시가 되고 유치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초등학교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식 씨네 자녀는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탭에서 초등학교가 362m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단지 톡방 해서 단톡방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해당 단지에 거주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처럼 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현장감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거나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업데이트 알림으로 받고 싶다면 내 집 내 집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즐겨찾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하트 버튼을 눌러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우측 상단에 보면 하트 모양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중간 부분에 내 집 내 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인 화면에서도 등록이 가능한데 메인 화면으로 나가 볼게요. 자,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가로로 세 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중간에 우리 집, 사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내 집 내 집 등록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내 집 내 집의 별칭을 입력하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집을 단지 검색하셔서 입력하면 해당 단지의 정보에 대해서 알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검색하시고 동호수까지 입력도 가능하니까 세부적인 알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KB국민은행에서 만든 리브 부동산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이 앱을 사용해서 부동산 조사를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이 한 앱에 통합되어 있어서 쉽게 매물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평일에는 리브 부동산을 이용해서 매물 조사를 하시고 주말에는 직접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고정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설치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KB국민은행에서 만든 리브 부동산 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